경찰관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한 세대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태어난 여아와 남아입니다. 30대 여성은 시신 발견 당시 경찰에 자신이 숨진 영아들의 친모라고 자백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겁니다. 이미 남편과 3명의 자녀를 키우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아이를 갖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 그냥 올라오는 것만 봤어요. 애 셋이랑 엄마랑. 왜냐면 여기 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살고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친모는 남편에겐 두 아이 모두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아들의 시신이 보관된 냉장고는 가족이 사용하는 유일한 냉장고로 경찰은 남편이 범행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출생 직후 예방 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의심 사례를 파악한 겁니다. 이처럼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I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신생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 일부만 추려 확인했더니 수원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유기한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조속한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추적했는데 결핵 접종과 같은 1차 예방접종은 받았지만 이후 접종을 안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가 2,000건에 달했습니다. 한 살인 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9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아가 30%가량으로 제일 많고 9살은 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여 명을 추려 해당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난달부터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거나 이번 경우처럼 2명이 연달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30대 친모가 신생아 2명을 냉동실에 유기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 설해마을에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감사원이 파악한 다른 의심 사례 역시 사각지대에 방치됐을 위험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수원 아파트에서 갓 태어난 아이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냉장고가 보이죠. 지난 2017년 이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갓난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30대 김모 씨가 아이를 출산한 뒤 동거남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겁니다. 비닐봉지에 싸져가지고 보통 우리 냉동실에 음식들을 여러 가지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까? 봉지 넣고 해가지고 거기에 제일 밑에 이렇게 떠 있었죠. 집에는 김 씨 동거남과 동거남의 70대 노모까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냉동실에 시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아이를 죽인 범행 동기는 허탈했습니다.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설해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가 적발된 겁니다. 발견한 사람은 영아들의 아버지이자 이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Je suis désolé, je suis assez précis, là je n'ai aucune réponse à vous donner. Si vous avez des questions, vous les adressez à la police coréenne.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산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임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해도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작 과태료 5만 원만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 87%가 찬성했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입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출생 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아예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산모가 신생아가 훨씬 더 위험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무려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안전이 불분명한 다른 아이들의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같은 후속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하면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은 미숙아인데 경찰이 아기를 버린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이 어딘가에 전화하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나타나자 다급하게 손짓하며 안내합니다. 곧이어 다른 경찰차들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던 업체 직원이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기인지 모르고 이제 그 치킨 같은 거에 버린 줄 알고 이거를 청소차에 다시 밀어 넣으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아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아이 몸무게가 800g 정도에 키가 50cm 정도 되는 미숙아로 추정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는 몸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아이를 버렸는지, 숨진 아이를 버렸는지 또는 버려진 뒤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은 이틀에 한 번 쓰레기를 수거하는 점으로 미뤄 지난 20일 새벽 이후 누군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CCTV 분석하고 주변인 탐문 또 부검 결과를 갖다가 참고해서 다각도로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원과 화성에 이어 울산에서까지 영아 살해나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사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신생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를 파악한 건데요. 몇 명이었을까요? 모두 2,236명에 달했습니다. 보시면 경기가 641명, 서울이 47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고요. 경남과 경북, 전남, 충남 지역도 보면 각각 100건에 가까운 사례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일단 자체적으로 고려한 위험도 기준으로 23명, 약 1% 정도를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숨졌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발견된 태아 2명을 비롯해서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생후 76일생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거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아기는 평소 아픈데도 병원 진료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로 드러났는데 결국 지난 3월 20대 친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5년입니다. 한 아기가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거로 파악이 됐는데 현재 다른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거로 알려졌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어떤 추가 사례가 나올지 확언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표본 1%에서 나온 사망 사례만으로도 비율상 13%나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신생아 2,200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과정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